네, 안녕하십니까. 행복버스의 주식 투자 정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강에서는 투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 3강에서는 목표를 설정해 봤고, 4강에서는 이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 5강에서는 주식은 게임이다. 에서 개미들이 왜 게임에서 항상 지는지, 그리고 개미들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개미의 약점,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세력들의 행동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파악해 보고, 그리고 그 행동들을 세력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차트에서 신호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 라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6강에서는 그 세력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차트에서 나타나는 그 신호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배워보고, 그리고 자세한 거는 이 9강, 10강에서 이제 매수 아이템 법칙, 그 다음에 매도 아이템 법칙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강에서는 아이템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차트 의미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차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차트가 단순하게 과거의 주가를 나타내는 이제 후행적 지표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력들은 두 가지 필수 아이템이 있다. 바로 명분과 주식 물량이다. 그 중에 주식 물량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차트를 통해 세력들이 주식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주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거래량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래량을 보고 세력들이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평생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강 10강에서 배울 매수 매도 아이템, 그러니까 매매 기준이죠. 이 매매 기준은 이러한 불변의 진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수 매도 아이템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수 매도 아이템이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다르게 말하면 세력들의 행동을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신호를 어떻게 캐치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매수 매도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이라는 게임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만든 기준을 우리는 매수 매도 아이템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임은 완전 전쟁터죠. 그래서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결국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다가 혹시 돈을 잃을까봐, 게임에서 패배할까봐 마음이 흔들리시면 이 불변의 진리를 통해 만들어진 매수 매도 아이템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수 매도 아이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건데 그 아이템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본다 라는 의미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차트에서 나오는 봉의 의미를 아시나요? 일단 차트에서 나오는 봉은 이렇게 양봉이 있고 이제 음봉이 있는데 양봉이 뭐고 음봉이 뭐냐 보게 되면 양봉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하게 되고 시작 가격보다 종가 끝나는 가격이 높게 형성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양봉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했을 때보다 주가가 계속 올라서 끝나는 가격이 높게 끝났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가가 올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 시가, 시작 가격, 이제 시작 가격보다 이제 종가, 끝나는 가격이 낮게 위치한 경우, 그러니까 아침에 장이 열려서 시작하는 가격이 여기 위에 위치하였는데 이제 장 시작하는 동안 이제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종가가 더 낮게 끝났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가격이 내려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봉에서 나오는 이제 아이템 재료들이 뭐가 있냐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장대 양봉, 상한가가 있습니다. 이 장대 양봉과 상한가는 이제 30% 상승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장대 양봉과 상한가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바로 신호탄, 출발의 신호탄 또는 홍보용 신호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윗꼬리가 긴 봉.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종가, 최고가 사이에 이 선이 있죠. 그러니까 최고가 이걸 찍고 종가 조금 내려와서 주가가 이 정도에 마무리됐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윗꼬리가 긴 봉이 나타났다는 의미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종가는 이만큼 떨어져서 끝났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의미하는 것은 테스트용이다. 그러니까 급등 시 출회되는 물량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한번 여기까지 올려봤다가 어느 정도 개미들이 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이 봉이 만들어졌다. 혹은 단타 개미를 털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개미들이 달라붙는 걸 보고 주가를 다시 쭉 빼서 이제 개미 털기를 한번 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치 형태의 봉이 있습니다. 도치 형태의 봉은 이제 시가와 종가가 이렇게 이제 같은 거죠. 이렇게 시작가하고 종가가 이런 식으로 같다. 같은 봉이 나타날 때를 우리는 도치 형태의 봉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주로 변곡점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매수하는 세력하고 매도하는 세력이 이제 힘이 비슷비슷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든 아래든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면 이 봉이 나타났으면 이제 내려갈 확률이 높고, 내려가고 있던 주가가 이 봉이 나타났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형성될 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도치 형태의 봉은 세밀한 매수 매도 타이밍 잡기에 사용하고, 또는 이제 다른 의미로는 이제 변동성, 이 도치의 길이가 크고 길고 짧고에 따라서 변동성을 확인할 때도 활용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차트에서 나오는 이동평균선, 이평선,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평선의 의미를 아시나요? 일단 이동평균선이 뭔지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평균한 값인 주가의 이동평균을 연결한 선이다. 주가의 이동평균. 예를 들어서 여기 5일선이 있으면 최근 5일 동안 주가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이 있으면 그 평균들을 이어서 연결한 선을 우리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 5일선이 단기 이평선이겠죠. 최근 5일 동안의 평균인선, 그리고 120일선은 최근 120일 동안의 주가 내 평균인선이 있는데, 정배열은 이 단일선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위치할 때 우리는 이거를 정배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으면 정배열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반대로 역배열은 이렇게 단기 이평선 5일선이 121일선 장기 이평선보다 아래에 위치했을 때 역배열,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런 모습이 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이동평균선, 이평선에서 이제 아이템의 재료가 되는 게 무엇이 있냐? 첫 번째로 보면 이평선의 밀집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 이런 밀집 현상, 여기도 이렇게 모여 있죠. 이 나타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가가 움직이기 직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전, 5일 동안 매수한 평균 단가, 그 다음에 또는 121선, 120일 동안 매수한 평균 단가가 다 이쪽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매수 평단이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위로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이 결정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주가 급등 후 이평선이 따라오는 현상. 이렇게 주가가 한번 양봉을 띄면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5일선이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뭐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그 다음에 60일선이 따라 올라오고, 그 다음에 121선이 천천히 따라 올라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가 급등 후에 이제 이평선들이 위로 따라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개미의 약점이 시간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옆으로 급등을 한번 시키고 옆으로 이제 행보하는 주가를 만들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늘어뜨린다. 왜냐? 개미의 약점이 시간이니까 그걸 공략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중기와 장기 이평선 돌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평선들이 있는데 보통 중기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121선을 이제 의미하고, 그 다음 장기는 241선, 481선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이 중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물려있던 1년, 2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갔다, 수익권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전 근처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의 물량까지 잡아먹으면서 세력들이 돌파시켜 주가를 올렸다는 것은 이제 상승, 출발, 신호, 확인용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발생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아이템, 이제 9강, 10강에서 매수 아이템, 매도 아이템 할 때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된 내용을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 5번입니다. 차트에서 나오는 거래량의 의미를 아시나요? 거래량은 뭘까요? 거래량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양, 그러니까 매매된 주식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식의 기본 원리가 세력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뭐를? 주식을. 그러면 이제 세력들의 필수 아이템인 주식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래량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량을 보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물론 저는 사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많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이거는 세력들이 이제 출발을 했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거. 그럼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제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 당연히 좋은 변화가 생겼겠죠. 그 다음,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때는 지금 지친 개미를 털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으면 이 개미들이 또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으면 재미없다고 느끼고 다 매도를 하고 다 도망 나갑니다.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미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무엇일까요? 세력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력들은 좋은 종목이 나타나도 한 번에 주가를 10배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 개미를 털어내지 않고 계속 매수로 해서 올려버리면 높은 가격에, 게임의 원리가
세력들이 낮은 싼 가격에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계속 사게 되면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니까 10배를 한 번에 만들지 않는다. 주가를 계속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올리게 되면 개미들이 계속 달라붙을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도할 때 높은 가격에 매도해야 되죠. 세력들은. 그럴 때 사줄 개미가 없다. 왜냐하면 밑에서 개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들은 주가를 한 번에 10배로 만들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1차 상승기, 세력들의 전략이 뭐라고 했죠? 매집기, 조정기, 매집기, 상승기, 분산기죠.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상승기가 매집기입니다. 1차 상승기에는 보통 이제 주가를 이제 2배 이내 정도로 이제 상승을 시키는 거죠. 여기 보시면 2배 정도 여기서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오르고 계속 주가가 이까지 올랐다는 것은 세력들은 주가를 처음부터 이까지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쭉 올리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줍니다. 급락도 주면서 개미들을 터는 과정이죠. 이 조정기를 거치게 된다.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개미를 터는 과정이 생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2차 상승기가 일어나고 또 여기서 보면 1차 상승기, 조정기, 여기서 2차 상승기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1차 상승기, 조정기, 2차 상승기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된다.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이 자주 일어나니까 해당 패턴은 교과서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변형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원리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상승기에는 이 본 상승기죠. 본 상승기에는 개미들의 물량을 먹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무서웠던 개미 또는 차익 실현하는 개미의 물량까지 먹으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고점에 가서는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미한테 다시 그 물량을 떠넘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7번입니다. 차트에서 주가가 저점을 높이는 의미를 아시나요? 이것도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력들은 주가를 계속 올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 왜냐? 세력들의 자금은 엄청 많다. 하루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 살려면 호가를 계속 잡아먹으면서 올려야 됩니다. 급등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면서 계속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낮은 가격에 아이템을 모아야 되죠. 아이템은 주식 물량입니다. 낮은 가격에 물량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면서 주가를 올리게 되면. 두 번째, 이렇게 올리더라도 그러면 올리면서 저가의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겠죠. 그렇게 되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줄 개미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력들은 주가를 계속 올리면서 매수를 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현상,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매수 세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매수를 시작했으면 다른 세력은 한 가지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세력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또 이 종목이 좋다는 걸 알아내가지고 이전 저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 순으로 지지가 나타나는 현상.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와줬죠. 장기 이평선의 지지. 그 다음 올라가다가 보라색 선에서 중기 이평선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 초록선에서 지지가 한 번 더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에서 순으로 이제 지지가 나오는 현상은 이제 세력들의 매수가 급해지는 겁니다. 이제 급등 차트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 이거는 나중에 9강, 10강에서 아이템으로 이제 한 번 더 다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 라고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번 문제입니다. 세력들이 주식 물량을 매집하기 쉬운 종목이 무엇일까요? 세력들의 게임 필수 아이템은 뭐라고 했죠? 명분과 주식 물량이다. 그러면 이 아이템에 명분과 주식 물량에 딱 맞는 종목이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보시면 신규 상장주는 새로움이 무기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새로 처음 데뷔할 때 아일릿이 처음 데뷔할 때 모습을 보면 새롭고 신선하죠. 관심을 간다는 거죠. 이제 개인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명분을 타고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업종이 인기가 많을 때 주로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한 주식은 그 당시에 인기가 많은 업종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새로운 플러스 인기 업종 이 두 가지 명분을 타고난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신규 상장주를 좋아한다. 그리고 주식 물량 또 보게 되면 아이템이 명분하고 주식 물량 있죠. 주식 물량을 보게 되면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집한 세력이 없다. 그리고 물린 개미들도 없다. 그러니까 물량 매집이 매우 쉽다. 신규 상장주는. 그리고 매도 물량. 당연히 매집한 세력하고 물린 개미가 없으니까 매도 물량이 적으니까 주가도 띄우기 쉽겠죠.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적은 돈으로 주가를 띄우기 쉬우니까 이제 신규 상장주를 세력들이 주로 공략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세력들이 상승시키기 쉬운 종목은 뭘까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력이 이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이 저비용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매도하는 물량이 적어야 됩니다. 매도하는 물량이 적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표적인 게 신고가 종목이겠죠. 신고가 종목이 뭐냐? 일정 기간 가장 높은 주가에 위치한 종목을 우리는 신고가 종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최고의 주가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이 수익권이라는 게 되겠죠, 당연히. 최고 신고가니까. 그래서 신고가의 다른 의미는 매도 물량이 적다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 매수한 사람 모두가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잘 안 합니다. 주가가 더 지켜보고 더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이 적다. 그러므로 저비용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력들은 신고가 종목을 좋아한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 그러니까 신고가를 달성하거나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 신고가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뭐 중요한 이슈나 새로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신고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명분과 이제 주식 물량까지 아이템을 모두 갖춘 종목이 또 신고가 종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차트가 그러면 가장 빠른 선행지표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가장 늦은, 그러니까 미래의 과거의 주가를 나타내는 그냥 후행지표일까? 라고 했는데 이제 질문이 바뀌었죠. 차트가 가장 빠른 선행지표일까요? 선행지표이다. 밑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정보는 개미에게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또는 악재 뉴스가 개미한테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 질문을 좀 더 다시 바꿔서 하면 고급 정보로 세력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악재 뉴스로 세력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세력의 매매를 개미들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정보가 오는 게 빠를까요? 세력들의 매매를 보고 확인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세력들이 움직임을 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차트는 가장 빠른 선행지표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이용해서 아이템이 매매 기준이죠. 매매 기준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이 세력들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강 차트의 의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세한 매매 기준은 이제 9강 10강에서 매수 기준, 매도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7강, 8강에서는 우리가 대장주, 우리가 대장주를 결국 사는 거죠. 대장주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걸 대장주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장주 종목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7강, 8강에서 다뤄보고 나머지 이제 9강, 10강에서는 아이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